안녕하세요. 약산 힐링 건강TV 약산 힐링 도사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은 봄의 전령사처럼 산 기슭과 풀밭에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현호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호색은 겉으로 보면 작고 여린 봄꽃이지만 전통의학 문헌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증과 어혈에 흔히 쓰인 귀한 약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현호색에 대해 어떤 문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어떤 성분과 작용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보 전달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1. 봄의 보석 현호색의 문헌 속 기록. 산 기슭과 논밭둑의 연보라색 보석처럼 피어나는 현호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꽃은 작고 여리지만 그 이름은 전통의학 문헌 속에서 오래전부터 통증과 어혈을 다스리는 약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생약정보에서는 현호색을 들현호색 또는 연호색의 뿌리덩이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들에서 보는 꽃과 잎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약재로 쓰이는 부위는 주로 땅속 뿌리덩이라는 뜻입니다. 전통 문헌에서는 현호색을 막힌 기와 혀를 움직이게 하여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설명해왔습니다. 특히 가슴과 복부 통증, 아랫배 통증, 월경과 관련된 통증, 산후 어혈,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의 기록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호색은 위험한 약재로 볼 수도 없고 반대로 현호색 차를 아무 때나 수시로 마시는 생활차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헌 속 현호색은 목적이 있을 때 소중하게 쓰인 귀한 약재였습니다. 이 현호색의 주요 성분과 학술적 보고, 현대 연구에서 현호색이 주목받는 이유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알칼로이드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성분의 한 종류이며 여러 논문에서는 현호색에 다양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 모레클렛에 실린 현호색 진통 특성 리뷰 논문은 현호색 추출물이 아시아권에서 수세기 동안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논문은 현호색 추출물에 160개가 넘는 성분이 보고되었고 그중 생리활성과 관련해 중요한 성분군으로 알칼로이드를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코리달린, 프로토핀, 콥티신, 베르베린 계열 성분 등이 언급됩니다. 특히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은 현호색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분이며 신경계와 통증 조절 가능성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논문들이 현호색의 통증 조절 가능성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특정 질환 치료 효과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는 현호색이 전통적으로 통증과 어혈에 쓰인 기록이 있고 현대 연구에서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중심으로 통증 조절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전통 문헌 속 현호색 성미와 양리작용. 한의학 문헌에서 현호색은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설명합니다. 또한 심경, 강형, 비경으로 들어가 작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활혈행기와 지통, 즉 혈액의 흐름과 기의 흐름을 움직여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전통 문헌의 표현을 현대식으로 풀어 말하면 현호색은 몸 안에서 정체되고 막힌 기와 혈액 때문에 생긴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부위가 아프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와 혈이 막혀 생긴 통증이라는 전통적 해석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현호색 성분이 위장관과 관련된 작용 가능성도 보고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궤양을 확실히 치료한다거나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표현하면 과장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일부 실험 연구에서 위점막 보호나 위장관 관련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고되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현호색은 전통 문헌에서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 말이 누구나 마음대로 차로 오래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성이 분명한 본초일수록 효능과 함께 금기와 주의사항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4. 동양 4개국의 전통적 활용 기록. 한국의 동의보감과 한의학 문헌에서는 현호색이 복통, 월경과 관련된 통증, 산후 어혈,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과 어혈에 쓰인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현호색을 평생 마시는 건강차가 아니라 통증과 어혈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쓰던 약재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본초 문헌에서도 현호색은 기와 혈이 막혀 생긴 여러 통증에 쓰인 약재로 설명합니다. 2020년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에 실린 리뷰 논문도 현호색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어혈로 인한 통증과 기체로 인한 통증을 완화한다는 전통적 사용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칸포, 즉 일본식 한방의학에서도 현호색은 일부 처방에서 위장과 복부 불평함, 통증 조절과 관련해 사용되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개인이 임의로 차처럼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처방체계 안에서 쓰이는 약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의 에율베다, 즉 인도의 전통의학에도 통증 완화와 신경 안정에 식물 약재를 활용한 전통은 있지만 그것이 현호색이라는 것으로 오래 활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현대 과학적 실험과 분석 데이터. 현대 과학 연구에서는 현호색, 즉 연호색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통증 조절, 염증 반응, 신경계 작용,
진정작용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을 비롯한 성분들은 통증 관련 실험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2021년 현오색 진통 특성 리뷰 논문에는 현오색 추출물과 그 성분들이 다양한 통증 경로와 관련해 연구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 방향은 대부분 성분 분석, 동물 실험, 양리 연구 중심이므로 아직까지 사람에게 특정 질환 치료 효과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위장관 연구에서도 일부 성분이 위점막 보호나 위장 관련 반응과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궤양을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료적 단정이므로 제가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위장관 통증이나 위점막 보호 가능성이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고만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의 현오색 관련 제품은 원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알칼로이드 함량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량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오색은 가능성과 함께 사용 조건을 같이 살펴야 하는 본초 약제입니다. 육문헌이 추천하는 섭취 대상자, 전통 문헌과 현대 연구를 종합해보면 현오색은 생리통이나 아랫배 통증, 기혈 정체로 진단되는 통증과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 복부 통증과 관련해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 시청자에게 추천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전통 문헌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용된 기록이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과 관련된 통증, 아랫배가 차고 뭉치는 느낌, 타박상 뒤에 어혈성 통증 같은 표현은 문헌 기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속쓰림, 명치 통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현오색이 위장 통증 연구나 일부 처방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한다고 제가 말하면 의료적 단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장관 통증이나 복부 불편감과 관련된 전통 처방 속에서 활용된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 근육 뭉침, 불면, 스트레스 안정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오색의 진정작용과 신경계 관련 연구가 언급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로 마시기 좋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현오색을 건강차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약성이 분명한 본초 약제라는 점은 전통의학과 논문에서 밝히고 있고 더욱 분명한 효능과 관련하여 현대과학 또한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 기록된 주의사항과 음용 금기. 현오색은 무조건 위험한 약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오래 쓰여온 통증과 어혈을 다스리는 본초 약제이며 현대 연구에서도 다양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래 마시는 생활차로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통 문헌에서는 현오색을 어혈과 월경 이상을 다스리는 약제로 기록했고 현대 안전정보에서도 임신 중 섭취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수유 중인 분은 혼자 판단해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 진정제나 수면제, 진통제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오색 성분이 신경계와 관련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오색은 증상과 목적이 있을 때 짧은 기간 신중하게 쓰고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용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현오색을 누구나 마음대로 오래 마셔도 되는 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적당히 소중하게 쓰여지는 본초 약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8. 현오색의 다양한 활용법. 가장 일반적인 전통 활용 기록에는 잘 말린 현오색 뿌리 덩이를 다리거나 처방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오색을 마치 단독 건강차처럼 매일 마시는 본초 약제가 아니라 증상에 적용한 약제로 분류되어 쓰였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유효 성분 추출률을 높이기 위해 술에 담가 약술로 쓰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이것을 따라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약제로 술을 담궈 약술을 이용한 약용 방식은 알코올 섭취 문제와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동시 상충작용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처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타박상이나 종기 부위에 가루를 내어 붙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오색 이 통증과 어혈뿐 아니라 외상과 관련된 전통 활용 기록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붙이는 방식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 알레르기, 피부 자극,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현오색 성분을 이용한 건강보조 제품이나 복합 제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원료 함량, 추출 방식과 안전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할 필요 있겠습니다. 9. 일일 권장량과 식초 법제 방법. 현오색의 사용량은 전통 문헌과 약제 정보에서 대체로 건조 약자의 기준 1일 3g에서 9g 범위가 언급됩니다. 이 수치는 전문가가 처방과 체질, 증상, 배합 약제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전통 약자의 사용량 기준입니다. 문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법제 방법 중 하나는 식초를 사용하는 초초법입니다. 법제란 약제를 그냥 쓰지 않고 성질과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하는 전통 처리법을 말합니다.
2021년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 실린 현오색 가공과 배호 관련 논문은 식초 가공이 현오색 처리법 중 중요한 방식으로 검토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논문은 식초 가공이 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의 흡수와 안전성 조절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현오색의 초초법은 진통 효과가 배로 높아진다처럼 수치의 표현은 식초 법제 초초법이 현오색의 작용을 조절하고 성분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 처리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그 의미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초법은 단순한 가공법이 아닙니다. 약재의 성질과 성분 추출을 조절하기 위한 전통 법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안다는 것과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자주 마셔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오색은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약재로는 뿌리덩이를 쓰는 본초 약재입니다. 전통 문헌에서는 통증과 어혈에 쓰인 기록이 있고 현대 연구에서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중심으로 통증 조절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며 누구나 매일 마셔도 되는 생활차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직은 연구 진행 중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임산부에게 현오색은 금기해야 할 약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필요할 때 단기간 쓰고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증진용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현오색 정보가 여러분에게 전통 약재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약산 힐링 건강TV는 앞으로도 전통 문헌과 현대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과장하지 않는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문헌과 팩트 근거에 의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